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배트맨 2부 조금 더 활기차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드디어 끝이 난 걸까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2부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이가람 위원님께서도 제약 바이오주의 킹이시죠.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 여러 종목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2부에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실 이가람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함께 하시는데 2시간 연속이시잖아요. 안 힘드세요? 저는 원래 불금을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또 투자자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저는 불금 한번 제 몸 불살라서 지내는 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한 몸 불살라서 이 불금을 주식 상담과 함께 불태워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이가람 위원님께서 아주 화끈하게 종목 상담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나는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중 양국이 협상을 순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고 우리 시장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커질 관세 부과 우려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1% 이상 상승해주면서 208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관세 감면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장 마감 직전까지 우리 지수가 상승을 보탰습니다. 네, 오랜만에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IT 섹터 중심으로 모처럼 장 초반부터 매수가 이끌어주면서 상승해줬고 또 기관 역시 1,600억 원까지 매수해주면서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디램과 낸드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해주면서 이 IT 섹터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5만 원대를 다시 되찾은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두 소폭 올라준 가운데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판매 증가로 매출이 뛰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0.9%까지 상승해줬습니다. 곧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1.7% 크게 올라줬습니다. 628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IT 업종에서 매수를 좀 해줬고 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리는 젠백스가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줬습니다. 외인은 거의 오늘 2천억 원대까지 물량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셀트리온과 나란히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지금 불안정해지면서 배당주나 실적주에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기대감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약 2%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IT 관련주의 강세에 오늘 KMW가 2거래일 연속 급등 중입니다. 오늘 2.5% 올라서 종가 5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메디톡스 역시 오늘 바이오 대형주들의 강세에 2% 넘게 올라주면서 종가 29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의 FOMC 그리고 영국의 조기 총선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지만 그 결과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일단 관세부가 결정 전까지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함께 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서 이제 좀 한시름 덜어도 되나 하고 많은 분들 고민이시고 또 걱정이실 텐데 다음 주장에 대비하기 전에 또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았을지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승을 했는지 또 하락을 했는지 만약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다면 왜인지 이야기를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도 종목 상담은 계속되는데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오늘 종목 상담 시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보혜 양조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752원이고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16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보혜 양조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0원대가 깨졌어요, 위원님.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정치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물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떠한 활약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보혜 양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제 그분께서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이 보혜 양조가 되겠는데 최근에 사실 뭐 다시 정치계로 들어오나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었고 TV 프로그램도 지금 홍준표 의원과 함께 지금 같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실리나 싶었는데 TV 출연한다는 거 그 이후에 그거 말고는 딱히 또 나온 내용이 없다 보니까 더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인맥주 외에도 만약에 기업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기업 내용을 보게 되면 보혜 양조가 어떤 회사냐, 뭐 주류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1,255억 원에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혀 뭐 크게 개선이 된다거나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자본 총계도 들쭉날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종목 자체도 크게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정치 인맥으로 다시 엮여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다시 정치 활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바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50원이면은 단가가 너무 높은데 사실 1,750원인데 지금 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줄 또 이유도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 다만 그래서 이전에 지키고 있었던 라인을 보게 되면은 980원 라인이 좀 있습니다. 980원 라인 지금이 999원인데 980원 라인까지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1,100원 라인에서는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도 여기서 다시 또 밀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980원까지 이탈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이 20%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판단하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차트적인 대응 다 무시하고 보유하시면 되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보다 그냥 빨리 털어내고 다른 거 보는 게 회복하는데 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980원 이탈되면 과감하게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라도 매도가 안 되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000원대 위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전략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주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또 한마디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종목이 대응하기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980원까지 이탈을 한다면 이제 눈을 꼭 감고 전략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이제 1,0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더욱더 반가운 마음으로 전략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손절을 또 잘해야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꼭 참고하셔서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자가 또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삼성제약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삼성제약 4,23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수익권이세요. 삼성제약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삼성제약의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삼성제약은 젠백스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죠. 아, 네. 대표적으로 또 젠백스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제약이 또 같이 젠백스가 빠질 때 또 같이 빠졌다가 또 똑같이 또 구름대 위와 60선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젠백스만큼은 지금 삼성제약이 못 올라갔습니다. 못 올라갔는데 삼성제약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익 매도를 볼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알츠하이머를 성공한 그 물질이 GV1001인데 그 GV1001을 가지고 지금 삼성제약은 췌장암 임상 3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11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기대감으로 11월 달 초에 미리 올라왔던 겁니다. 미리 올라왔던 거였고 요 삼성제약이 올라가고 젠베스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다 요 췌장암에 관련돼서 11월 달에 발표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또 12월 달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젠베스의 또 기대감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실리다 보니까 젠베스하고 삼성제약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젠베스만 튀어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젠베스로 다 수급이 몰려서 젠베스가 올라간 것 같고 삼성제약은 아직 그 췌장암 임상 3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11월 말에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고 끝날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아직도 환자한테 투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말에 안 나왔으면은 이제 빠르면은 뭐 이번 달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발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발표 나기 전까지 이 삼성제약은 추세가 안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전에도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기대감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기대감이 형성되면은 다시 또 올라가서 요 전고점 자리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게 돼도 HLB도 급등 나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 기대감이 이제 우려감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큰 하락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대감과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결국은 삼성제약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좀 우려감도 있겠고 췌장암에 대한 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3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실릴 수 있고 GV1001의 알츠하이머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췌장암에서도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삼성제약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제약은 4,230원에 비중 30% 있으면은 일단 가지고는 계시고 보유하시고 매도 시점이 중요하겠죠. 나는 그냥 뭐 이런 결과 안 보고 그냥 차트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젠베스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요 위에 전고점 자리 5,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중 반은 수익 매도를 하시면서 추세를 타는지 그 추세선까지 그어놓고 대응을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그 췌장암 3상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췌장암 3상의 결과를 좀 보겠다. 하시면은 그 일정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 나올 때까지 보유를 보시면은 좋은 결과까지 뒤따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젠백스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던 이 젠백스와 함께 또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지금 매수가 부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위원님, 삼상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잖아요. 삼상을 넘어서면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삼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삼상 이후에는 좀 시판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보통 임상 2상 얘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임상 2상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상승이 크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상 통과한 다음에 2상 승인을 받잖아요. 네. 그 2상 승인 받을 때 한번 튀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눌림이 오더라도 2상을 통과를 한다. 2상 통과하는 그 자체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2상 통과를 하게 되면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데 3상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게 시판이죠. 네. 시판이고 그 앞에 또 다른 또 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3상 이후에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점 사실 결과 나오기 전에 사실은 3상 결과 전에 기대감 올라갔을 때 매도를 보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3상 통과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돼도 올라갔을 때 그냥 욕심 버리고 매도를 보는 게 그 이후의 일정이 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메지온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빠진 이유가 어차피 기간이 또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3상 종목보다도 차라리 2상은 준비를 해서 승인 받았고 2상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잘 갔고 이 대장주였던 젠백스를 가지고 조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임상 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제약 바이오주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채팅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채팅방에서 이제 건너온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3,980원이고요.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불나방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오늘 3,055원에 마감을 했어요, 위원님.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3,000원 선이 약간 불안합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우리 불나방님 네. 3,980원이요.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을까? 나는 네, 그게 직접 여쭤보고 조금 싶지만, 여쭤보고 네. 싶은데 3,980원. 만약에라도 매수를 이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가에 못 팔아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여기서 샀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냥 한 가지 도박이 아니었을까.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얘가 2달간 올라갔어요. 뭐 내시경 캡슐 관련 종목인 건 다들 아실 거고 뭐 중국에 진출했다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2달간 올라간 애가 빠질 때의 시점이 여기서 지금 대주주로 있던 사람들도 다 털고 나간 모습도 있었고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이때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빠지기 전날 또는 빠지는 날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날 하한가를 가게 되고 그 다음 날도 쭉쭉 빠져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호재성 뉴스로 개인들을 꼬셔놓고 다 매도를 하고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아래 빠졌다라고 저가 매수를 해서 다시 올라가겠거니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좀 정상적인 종목이 있고 비정상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이런 형태로 단 며칠 만에 2달간 상승 나갔던 거를 다 빼버린다. 이런다는 것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런 네. 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답인데 일단은 매수를 하셨으니까 3,980원에
매수를 하신 거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 종목 만약에 다시 올라갈 수야 뭐 나중에야 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올리기에는 지금 요 떨어진 거에 대한 수습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아래에서의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가는 척하고 빼고 올라가는 척하고 빼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빼다가 계속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 이전에 양봉 나오면서 올라간 날이 있습니다. 12월 4일 날 저가가 2,890원인데 요 2,89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전량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만약에 요거 이탈시키지 않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4,000원짜리를 넘기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요 이전에 저가였던 요 자리 2,890원 요 자리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 이탈 안 시키고 올라와서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에서 그냥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거 하는 마음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기준선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41,000원이고요. 또 25%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38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전기차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잘 가던 종목인데 오늘이 아닌 수요일 날 좀 큰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 뒤로는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인데 4만 원대까지는 좀 멀었을까요, 위원님? 매수가가 41,000원이시잖아요. 네. 매수가가 41,000원. 이 종목 삼성 SDI를 좀 보면요. 네. 삼성 SDI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또 빠졌던 날이거든요. 이게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으면서 빠졌던 건데 네. 삼성 SDI보다는 그나마 좀 잘 올라왔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뽑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일진홀딩스가 굉장히 좋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일진자가 붙은 것들은 오늘 다 상승으로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약간 그런 모습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 쪽은 사실 좀 과대 낙폭이 좀 있었고 지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41,000원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 매수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좀 애매한, 좀 모호한 위치에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 빠지는 모습은 있어요. 빠지는 모습은 있는데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아래에서 빠지다가 말고 올라오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저가에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36,000원짜리를 지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윗자리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좋게 올라가지고 다음 주에 좀 지수의 순매수가 많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낙폭 과대로 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나는 정말 엄청나게 좀 긴 시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41,000원 매수가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또는 확실하게 요 박스 라인이 있습니다. 요 박스 라인 45,000원 윗상단이고 아래로는 36,000원의 박스인데 요 45,00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배열도 정배열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때는 봐도 또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박스권으로 해서 위아래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언제 가져가 될지 확정하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보시고 조금 더 강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상반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포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 종목은 41,000원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모터리얼즈 굉장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매수가 부근에 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는 게 좋지만 당장 다가올 상반기에 조금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당장에 이제 눈앞에 있는 성장성이 있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포트폴리오상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한일 네트워크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4,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81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 4,370원에 마감을 했고 윗꼬리를 달고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위원님. 한일 네트워크스 어떻게 볼까요? 4,900원에 네. 10%. 네. 일단은 좀 재무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또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513억인데 네. 보면은 뭐 늘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미미하게 정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또 분기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본 총계도 624억 원, 658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513억이다. 그러면은 차트 대응으로만 사실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4,900원이면 이 점을 다시 올라가려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는데 네. 지금 이 종목이 딱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더 약한 모습이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5,000원 요 매수권 자리가 됩니다. 4,900원. 4,900원 자리가 또다시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아래에서 지킬 자리는 또 지키면서 오늘 양봉이 나타났다. 그거는 오늘 자리가 손절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4,900원이지만 저가가 오늘 4,230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4,230원이니까 4,300원, 4,200원 라인 4,2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매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에 오늘부터 다시 저가 잡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매수가에서는 매도를 보고 차라리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관심 좀 크게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제약바이오가 일정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네. 12월 달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올라간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고 1월 달에 굉장히 큰 제약바이오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네요. 네.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그러한 종목으로 차라리 포트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네트워크스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또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프로그램 후반부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조금 더 1월에 가까워오는 1월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로 포트를 또 교체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3부에서도 이어지면서 종목 상담 시간은 계속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11시까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장에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는 왜 하락을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약바이오주 관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채팅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채팅방에서도 지금 저 종목 상담해주세요 하고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구경 GLM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605원이고 3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행복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구경 GLM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31% 하락하면서 1,62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국영 GNM도 네. 정치 인맥주로 지금 아, 올라가고 그래요? 있는 정치 종목이거든요. 테마주군요. 네, 이 국영 GNM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총리와 관련되어 있는 아. 정치 인맥으로 해서 한 차례 올라갔다가 또 뺐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인맥주인데 지금 아직 총리 쪽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윤곽이 지금 그쵸.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여러 네. 가지 지금 다른 인물들 뭐 누구로 지면 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또 다시 또 재검토 들어갔다가 또 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지금 인물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 GNM이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12월 5일 날, 원래는 어제였어요. 원래 어제 임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또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직은, 기대감이 네.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는 또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일정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요 아래짜리 지킬 자리는 1,540원, 1,540원 라인 또는 30원 라인 이러한 라인들은 지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총리 임명에 대한 일정들 그런 게 다시 한 번 더 뉴스에 또 주말 동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주말 동안 또 뉴스 잘 보시면서 만약에 그 인물이 총리 쪽으로 조금 기울은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반등 나갈 것이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그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시면서 차트가 깨지게 되면은 아마도 1,540원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깨지는데 아래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은 1,400원 라인까지는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은 한번 깼지만 1,400 라인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는 버텨볼 건지 안 그러면 난 짧게 볼 거면 1,530원 이탈되면은 일단은 손절매하고 내려왔을 때 저가에서 다시 잡아서 기대감으로 내가 수익을 내볼 건지 이거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는 1,530원 이탈 시에는 아래에서 재매수 보거나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고 안 빠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대감 실려서 한 번 장대 양봉 나온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 전량 욕심내지 말고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치 인물 관련주가 계속해서 좀 보면서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530원 짧게 잡아주시면서 이탈 여부 꼭 확인하셔라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 중에 반등 나오면 그 기회 꼭 살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필룩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8,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필룩스야말로 이상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봐야 되나요, 위원님?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네. 매수가가 좀 높아요. 8,800원. 8,800원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전 필러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왜죠? 좀 방송에서 언급드리기 좀 어려운 좀 멘트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전에 빠졌을 때에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때 사실 원래는 올라갔어야 될 종목인데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좀 내부적인 사정이나 그 주식의 뒷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 사실 좀 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상에 대한 순항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또 하나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초청을 받았다라고는 안 했는데 자기들도 초청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래로 빠지게 되면은 이 아래 7,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00원 라인에서는 반등 나가는지를 굉장히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겠는데 만약에 7,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흐름이 좀 깨져서 이거 다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조금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7,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대감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은 전량 손절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 7,000원짜리를 지키거나 지금부터 반등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다시 또 요 전고점 자리 돌파가 되는지가 중요하겠는데 요 10,000원짜리를
다시 또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 온 자리이기 때문에 쌓여있는 매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 부근에서는 또 전량 수익 매도를 보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이나 지금 이상이나 삼상 관련해서 또 이제 또 12월 달이나 안건 내년 초에 발표할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필러스는 바꿔서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룩스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7,000원 선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10,000원 넘어가면 이제 전량 수익 보시고 이제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문자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셀리버리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57,000원으로 약간 높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비중이 50%나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포트의 반 이상이 이제 반 정도가 셀리버리인 건데 셀리버리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셀리버리가 이게 상장하고 나서 네.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어요. 얘가 무섭게 올라갔네요. 얘가 19,650원짜리가 82,000원까지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최근에 기술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월봉상 봤을 때 지난번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지난번 전고점 자리를 넘어갈 만큼 넘어갈 때 또 다른 이슈가 붙으면서 이거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빠졌다. 그 얘기는 요 월봉 자리를 지금 바로 넘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000원 매수 자리면은 가깝게 매수했으면은 그제나 어제 매수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때 매수하신 건데 사실 매수한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매수한 위치는 나쁘지 않고 이거 돌려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도 요 윗자리에서 막히는 파동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고점은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저점은 지킨 지금 박스권인 건데 박스 흐름 안에서 살짝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발생되다가 차트가 한 번 꺾이면서 내려왔다. 그 얘기는 올라갔을 때 저항 걸릴 자리가 65,000원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짧게 걸리면 6만 원 자리에서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보유로 가시고 보유하신 다음에 올라온다 하게 되면 6만 원 자리에서 비중 50%니까 6만 원에서는 비중 반 매도 받아서 수익 실현하시고 그 이후에 6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6만 5천 원 자리까지 올 것이고 강하게 돌파 못하면 6만 원에서 다시 밀립니다. 그때는 매수가 다시 온다? 그때는 매수가에서 다시 또 전량 매도해서 다른 또 유망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상 50%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6만 원 선까지 반등 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6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요. 매수가 부근에서라도 이제 전량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포트를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팅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채팅방에서요. 지엔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2,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희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엔코도 보니까 또 정치 인물 관련주더라고요. 많은 개인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엔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정치주이면서 네. 또 하나가 관계사의 또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아, 미국과. 근데 네. 그 회사가 또 임상 이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올라왔던 모습도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인맥으로 갈 거냐, 그걸로 갈 거냐인데 일단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즈 관련 쪽에 임상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결과나 뭐 이런 일정들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 지키고는 있습니다. 자리를 조금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매수 단가가 근데 너무 높아요. 2,100원이잖아요. 2,100원이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사의 임상으로는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2,100원이면은 그 알고 계시는 정치 인맥 그 인맥 관련된 분이 다시 이제 나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겠다라고 해서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은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에 네네. 대한 생각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2,100원. 이거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안 나오고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1,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거 언제 올라오나 구경만 하셔야 되는데 1,100원 이탈하게 되면 이제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매 해가지고 차라리 1월 달에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있어요. 강하게 올라갈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은 이번 손실은 충분히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원 이탈하게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 보시고 만약에라도 튀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욕심을 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치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1,400원짜리나 짧게는 1,300원짜리에서의 파동을 그리다가 또 민기적거리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1,300원부터는 분할로서 다 매도를 보시고 차라리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앤코 같은 경우는 2개의 이슈가 있지만요. 2 이슈 다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1,100원 부근에서 이제 올라오더라도 매도하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과의 종목 상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3부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계속 1월 달에 갈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종목 상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위원님? 오늘 투자 팁 내용도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 네. 1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거리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때는 항상 제약바이오가 늘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련 주들을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은 이번 달부터 좀 매집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 달이 매집의 기회고 1월 달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수익 매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잘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저기 어디를 가나 하는 말은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또는 기본적 내용을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종목을 고를 수 있고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종목을 고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빠른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고를 때 팁이 일정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상승 나가는 이유를 보자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뭐예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형성되는 기대감이죠. 그러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일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젠베스나 다른 삼성제약, HAB 이런 것들이 다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에 따른 그 앞에 올라갔을 때 상승도 다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매주온도 올라갈 때 다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정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보통 1, 2주 사이 안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일정은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정부 정책. 지난번에도 교육 관련되어 있는 정시 확대 이런 얘기들, 그런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저가에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 체크를 잘 해놓고 종목만 골라놔도 우리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앞두고 형성되는 기대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정지의 효과를 봐야겠죠. 제가 지난주 나와서 12월 4일부터 알파호딩스가 있는데, 알파호딩스가 아니라 알파호딩스의 그 미국 관계자, 최대 주주로 있는 온코섹이 파이퍼 제퍼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다음 주가 됩니다. 샌디에고에서 열리게 되면은
그 유방암 심포지엄이 열려요. 그 유방암 심포지엄에도 얘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역시나 알파우딘스도 월요일날 시초가 대비해서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이런 하락장에 1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가장 대표적이죠. 12월 4일날 알츠하이머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목도 젠베스가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젠베스 물론 발표날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월요일 시초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6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나 가장 빠른 수익은 제약바이오가 확실하게 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 하락장이었을 때 알파우딘스가 어땠냐? 바로 보이시는 화면처럼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하락장이었는데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 왜냐?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끝나는 발표 이후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 이전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런 게 일정지 효과가 되겠고요. 또 하나, 젠베스 보더라도 요 일장 나오기 전에 크게 올라갔다가 하락으로 진행됐지만 결과론적으로 결국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요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큰 63%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주,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임상 결과 앞두고서 선침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일정을 또 봐야 되겠는데, 자, 다음 주 일정을 보자면 태용로직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또 이전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의 리메드가 있었는데 그 리메드도 시초가 대비 6% 이상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들과 요즘에 굉장히 잘 가는데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지 중인 뉴파워 플라즈마가 변경 상장을 해서 주식 분할을 합니다. 주식 분할 상장하기 때문에 이때 또 변동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아람코가 사우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S-오일하고 현대중공업 지주 이쪽에 좀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장에 따라서도 올라가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게 아마 하반기에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공모 청약을 합니다. 그 이후에 12월 말에 상장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기술 이전도 1조 이상 해놓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변동성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청약 때부터 이미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관련주, 이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 벤처기업, 창투사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보시고 연계되어서 기술 이전된 부분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까지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이 종목 이슈 받을 때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 수익 실현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12월 13일 날 코스닥 150과 KLS 300의 정기 변경이 있으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12월 달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일정 거의 끝나가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유방암 하키아가 남아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알파우딘스 오늘 이거에 대한 일정 기대감으로 상승 나갔습니다. 그 외에 오늘 아직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글자의 종목이 있는데 한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 종목 잘 체크하시면은 분명히 또 상승 나갈 거니까 그것도 데이터 좋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잘 유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르만티스 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또 참가해서 발표하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들 검색하시면 다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오시면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큽니다. 이제 다가오는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달려듭니다. 우리나라 이미 참여하고 초청받았다라고 확정 짓고 대표가 인터뷰까지 완료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에 동참을 이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 달 요 학회 앞두고서 올라갈 수 있고, 학회 때 글로벌 빅파마하고 협업을 앞두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까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찾아내서 공부를 하시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익, 이번에 젠베이스 올라간 것만큼이나 크게 올라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담아두시면 1월 달 대비할 수 있는 12월 달에 장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1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네 글자 주목해서 봐야 할 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 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 눈여겨봐야 하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이가람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팁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